자, 그러면 요거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 질량에서 폭발을 하다 보면 일정의 강도를 갖는다. 그래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거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가정할 건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별이 여기 있었대.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광년이라고 하면 가정합시다. 거리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저 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더 멀리 있는 별이 있었대. 이 별은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략 한 1억 광년 정도 떨어졌다면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1억 년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보는 것은 현재 저 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별이나 별빛이나 여기서 오는 별빛이나 우리한테 동시에 별빛이 오고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별을 동시에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저 별과 저 별의 시간은 다른 의미라고 봐야 돼. 그치?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은 1년 전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중이고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은 1억 년 전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는 가까이 있는 별은 그 최근의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먼 과거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야. 거리에 따라서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허블 법칙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HR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허블 상수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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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리를 봤을 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후퇴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별의 허블 상수로 구했었을 때 이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후퇴 속도를 봤더니 얘는 요만큼의 크기로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대. 이만큼의 후퇴 속도를 갖고 우리한테 좀 멀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별은 멀리 있으니까 후퇴 속도가 훨씬 더 커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관측한 것이 아니라 허블 법칙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 후퇴 속도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놈이. 자, 그런데 실제 관측을 통해서 얘네들의 거리를 다 이루어지만 재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편의량과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했더니 여기 있었을 때는 예상하는 것이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관측을 통해서 봤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실제 후퇴 속도를 봤더니 예상되는 값하고 실제로 관측한 값하고 같대. 근데 여기 있는 이 별을 봤더니 이만큼의 후퇴 속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느려. 실제 값이. 예상되는 값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별이 더 멀리 있잖아? 그러면 둘의 차이는 더 커진다는 얘기야.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것이 먼 과거의 일이고 요게 최근의 일이야. 근데 먼 과거의 별의 후퇴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렸대. 요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는 별의 후퇴 속도는 예상되는 거랑 실제랑 같대. 그러면 과거에는 후퇴 속도가 느렸지만 지금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다시 만약에 이 별을 여기까지 보냈다면 가정해보자. 1광년에 있는 이 별을 시간이 지나면 1억 년이 지나면 얘는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 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가정해보잖아.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서 얘랑 같은 거리가 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요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질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얘가 둘이 똑같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도 얘는 똑같겠지. 실제로 예상되는 후퇴 값이.
그래서 실제 흑백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은 상태. 같으니까 여기도 같아야겠지. 그러면 요것이 지금 과거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느렸는데 최근에는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나 이거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 괜찮아. 다시. 저 가까이 있는 저 별의 후퇴 속도는 예상되는 값하고 실제 값하고 같아. 그러면 저 별을 만약에 멀리 있는 저 먼 거리로 휙 보냈어. 보내면 얘는 지금 요 앞에 있었을 때도 실제와 예상이 같았으니까 멀리 떨어져도 실제와 예상은 같을 거라고. 그치? 근데 얘를 쭉 보내서 얘가 좀 최근 거야. 최근 별을 멀리 보내서 얘랑 같은 거리에 놓는다라고 치게 되면 예상되는 값과 실제 값이 같은 상태 되겠지만 지금 현재 멀리 있는 이 별은 실제보다 좀 더 느리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최근의 정보고 얘는 과거의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후퇴 속도는 예상된 것보다 작았지만 최근은 예상되는 것만큼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엔 느렸고 지금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해 안 간다면 이해하지 마. 우선은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근데 어쨌든 간에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느렸고 최근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우주는 지금 팽창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이것이.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요 놈인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XY 축은 서로 그 값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거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를 적색 편이량. 어차피 저 가까이 있는 별이나 멀리 있는 별이나 우리한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이량으로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후퇴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거리라고 쓰면 되는데 이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다라고 가정해보자네. 그러면 어차피 이 절대 등급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치면 겉보기 등급에 따라서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거리라고 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겉보기 등급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어차피. 그랬었을 때 보면 얘가 허블 법칙상 본다고 하면 여기나 여기나 더 멀리 있는 거나 어차피 같은 허블 상수를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상되는 값, 파란색.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이 얘기야 그냥. 그런데 실제 이렇게 봤더니 빨간색 실제로 봤더니 우리랑 가까이 있는 애들은 거의 이거랑 맞아 떨어져.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멀리 있는 이런 별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어긋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을 그대로 연결해서 선을 그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위가 들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같은 거리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서로 후퇴 속도를 비교해보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흰색이 얘가 예상되고 있는 허블 법칙인데 보니까 얘가 같은 거리였을 때 분명히 이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느리더라 이 얘기야. 파란색이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느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후퇴 속도를 갖는다라고 한다 치면 얘는 예상되는 값은 여기가 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지려면 더 멀리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란색 선 길이를 가지려면 이 위치에서 실제 속도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를 가지려면 이 별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어야지만 이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더 멀리 있어야. 말이 좀 그렇지. 이게 분명히 지금 한국말로 설명하고 그래프 설명하고 있는데 당최 잘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요거는 그냥 저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 우선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단박에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튼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상된 것보다 실제의 후퇴 속도가 더 느리다 이 얘기고 같은 후퇴 속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예상된 것보다 그 별은 더 멀리 있어야 된다 이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결국 이거야. 과거에는 느리고 지금은 빠르기 때문에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것보다 거리, 속도 관계에서 이렇게 위로 들린다? 그럼 이것은 가속 팽창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것과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속 팽창 우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속 팽창이냐 감속 팽창이냐, 아무튼 뭐 말은 참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감속 팽창 우주는 실제 존재하는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이것만 봐두시면 돼요. 이거랑 두 가지 비교하는 것만. 거기 109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 얘기야.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냐 감속 팽창 우주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속 팽창 우주 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더 잘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우주는 이런 식으로 점점 속도가 팽창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팽창속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얘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우주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는 것처럼 이 암흑 에너지가 최근에 더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밀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주의 속도가 더 빨리 팽창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하고 비교한다면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밀도는 비슷하지만 부피가 작은 상태에서 이 정도 밀도이기 때문에 여기 섰을 때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작았지만 지금은 총량이 많아져서 밀어낸 힘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을 갖고 뭘 볼 거냐면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우주의 미래래. 자, 우선 이 우주의 미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거기 110 어디 써 있냐? 110페이지의 가로 1번 밑에 가로 1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미래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우선 쭉 보면 빅뱅 우주의 모형에서는 우주 밀도값에 따라 공간의 곡률이 결정되고 있다. 곡률. 우주의 끝에 있는 그 곡률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결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주의 밀도를 임계의 밀도로 나눈 것을 밀도 변수라고 말 그렇게 어려워요.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오메가에 따라서 우주 미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을 잘 봐야 돼.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처음에 요만했던 우주가 빵 커져가지고 이게 커진 거야. 이렇게 부피가 미치듯이 커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 우주와 같은 경우가 얘가 지금 계속 팽창한단 말이지.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우주 안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팽창을 쭉 해. 팽창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팽창이 무한정 계속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안에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에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한정 팽창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인력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인력 때문에 이것이 계속 팽창할 수가 없어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딱 멈추게 돼. 팽창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이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쭉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딱 멈출 거라고. 그러면 그때 그 멈추게 하는 힘, 그 멈추게 하는 힘이 이 우주 안에 얼마만큼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진다면 우주는 더 이상의 팽창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멈추더라, 이 얘기야. 괜찮아? 괜찮지? 넌 괜찮니? 네? 괜찮아? 네? 네. 질문하지 마. 죽여버려. 질문에 답하세요. 괜찮아? 네. 저 새끼를. 네? 네. 2차 이의 지금? 괜찮아?
괜찮니? 안 괜찮지? 응. 나? 안 괜찮아. 똑같아. 너네 진짜 똑같아. 벌써 요거만 끝나니까 빨리 끝내자. 영원히 가출하고 있는 영혼 가출은 예전부터 됐었어야 돼. 지금 가출했으면 천만 다행이지. 근데 니네는 이게 내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쭉 설명하면서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라고 했잖아 계속. 근데 이게 내신인 애들은 죽으려고 해 지금. 왜냐면 이것 때문에 등급이 결정되면 대학이 결정되거든. 이걸 수능으로 보는 애들은 더 완장하겠지. 아, 여기서 이게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때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네가 토하는 것이고 막 수업을 하고 막 상수가 이러니까 또 막 설명을 해. 토 나올 어지러워요. 그네 사정이고. 그래 빨리 보자. 우선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 자, 그리고 다시 팽창하는 건데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서로 같아진다면 우주는 더 이상 팽창을 못해. 딱 멈춰버립니다. 그때 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계밀도라는 말을 써. 임계밀도. 임계밀도는 실제 밀도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같은 힘으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야. 가상의 밀도. 진짜 밀도가 아니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우주가 더 팽창할 것인지 수축할 것인지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는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실제 우주 밀도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이 밀도랑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실제 밀도를 우주 밀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실제 밀도를 우주 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떤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임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하고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밀도고 얘는 실제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밀도고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냐 아니면 요 관계냐에 따라서 우주의 곡률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야. 우주의 끝에 있는 이 곡률이 결정되더라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랑 실제 관측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그 밀도랑 관계에서 얘가 더 크대. 그러니까 계산된 것보다 실제 우주 밀도가 더 작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보다는 실제 밀도가 이게 더 작다는 얘기잖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러면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잡아 끄는 힘이 더 큰 거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그럼 바깥쪽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곡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우주다. 이게 우주의 바깥이다. 그럼 우주의 곡률은 바깥쪽으로 휘어진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 얘기야. 이게 우주의 안이고 우주의 바깥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값이 요게 상대적으로 작고 바깥쪽으로 밀어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곡률 자체가 우주의 끝 곡률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말합니다. 열린 우주.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안에서 잡아끄는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대.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은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인데 안에서 잡아끄는 힘이 더 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주의 곡률은 안쪽으로 구부러진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상태를 닫힌 우주. 근데 계산을 아주 잘했어.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잡아끄는 힘이 아주 똑같대. 그러면 우주의 끝자락은 이렇게 평평한 곡률을 가질 거라는 얘기지. 이렇게 평평한 곡률을. 요것을 평탄한 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양이 거기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주의 끝에 있는 이 곡률이 이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우주 밀도가 실제 그 우주 밀도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임계 밀도보다
작은가 큰가 같은가 요거 관계만 알아내면 이 끝자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주의 곡률이라 하게 되면 우주 끝에 있는 그 곡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아무튼 이런 모양들은 둘 관계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관계에서. 당황스럽지. 그런데 더 있어. 뭐냐면 요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있잖아. 요거야. 아무 에너지 없는 상태야. 근데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에 관련된 거하고 물질에 관련된 거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고 물질은 암흑 물질이냐 보통 물질이냐 두 가지 구분이 돼요. 이랬었을 때 이거는 제외하고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곡률에 대한 얘기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열린 우주면 우주는 계속 팽창한 건가요? 닫힌 우주는 우주는 나중에 수축한 건가요? 그 뜻이라기보다는 곡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감속 팽창 우주, 등속 팽창 우주, 가속 팽창 우주가 다 가능해요. 어떤 비율을 가냐에 따라서 닫힌 상태에서도 요거 다 가능해. 평탄한 우주에서도 요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오게 돼. 평탄하면서 감속, 등속, 가속 열린 상태도 마찬가지고 닫히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곡률하고 팽창 속도하고는 이거를 굳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참고로 등속 팽창 우주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주가 등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뭐냐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우주,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 상태가 된다면 우주는 등속 팽창을 합니다. 초창기 때 빅뱅으로 빵 터져서 그대로 쭉 가고 있으니까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물질의 이 비율이 대략적으로 1대2 정도의 비율을 가지면 얘는 등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 여기서 물질은 암흑과 보통 물질 합친 거. 그래서 두 개가 어느 일정한 비율을 갖게 된다고 하면 얘는 등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요거를 지금 단박에 이해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고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를 두 번째 했는데 모르겠다 분석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거 치고는 이게 살짝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뜬구름 잡듯이 뭔가 살짝 이해가 돼. 그러면 된 거야. 이것까지는 수능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기말고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있었지. 1A형 투신성. 1A형 투신성이 일정 질량에서 일정 광도를 갖는다라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1A형 투신성의 광도가 다르다라고 한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치듯이 막 얘기하고 있었죠,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1A형 투신성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0등급이 아니라면 그 질량에서 굳이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질량에서 폭발했다 하더라도 그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 모델이 다 달라져 버려. 다 틀리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우주론이 완전히 다 뒤바뀌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 이게 바뀐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이게 바뀌었을 때 이게 왜 들어갔을까? 천문학계에서도 지금 반반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걸 굳이 무슨 자신감으로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그래요. 그지 같은 내용이야. 어머, 녹화 중인데 좀 이상한 내용이야. 이거 말을 더 받아가지고 점점 1A형 투신성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고 별짓 다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이 교재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새 교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 한 47분 되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자. 다음 주에 들어갈 교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따로 줄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다음 주 내가 올 때 갖고 와서 그때 대부를 하든지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냥 편하게 필기도구만 들고 오시면 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용을 새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내용보다는 한 번 개념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숙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갈 교재가 10강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의 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의 강의 한 강당 보통 문제가 한 100문제 좀 넘어. 100문제 좀 넘거나 100문제 조금 안 되거나 100문제 넘는다고 그러면 한 120문제, 130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구과학 문제는 물리하고 다르잖아. 읽고 찍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0문제를 하더라도 마음 잡고 하잖아. 그러면 1시간 반이 다 풀어. 그 선생님 아니 근데 사실 다 그래. 웬만하면 다 그 정도 시간이면 1시간이면 한 보통 한 60, 70문제 풀어. 그러니까 억잡고 2시간이면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할 필요는 없지만 단 이거는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숙제는 이제부터는 숙제는 조금 이제 이거 장난식으로 설명하면 분기 어디가 썼어요? 이 분기 갖다 뭐 한다 했지만 지금부터 정말 난 폭행을 할 거야. 알았지? 혹시 나 폭행한 거 본 사람 있나? 네. 못 봤지? 봤니? 아니 때린 적이 없는데 나 여기 이 학원 와서 때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알았지? 여자애들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남자애들은 역시 남자애들은 폭력이 제일 좋아. 그래야 말 알아듣는 거지. 여기 욕거 중인데? 아니 그냥 뭐 하겠다.